안녕하십니까. 마더통에서 물리학과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고낙희입니다. 자,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화학 1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계산문항이 총 11문항이 나왔네요. 3, 4번은 사실 계산이라고 하긴 좀 쑥스럽지만 어쨌든 총 11문항의 계산문항이 나왔는데, 자, 각 단원에서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한번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식량과 몰이 이번에 이제 20번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죠? 보통 이제 화학 반응식이나 중화 반응이 이제 마지막 문제를 장식을 했었는데, 이번 수능에서는 20번으로 나왔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문항은 아니었어요. 그다음에 화학 반응식 늘 나오던 대로 비킬러 한 문항과 킬러 한 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도 킬러라고 하기는 조금 쑥스러운 문항, 조금 그냥 어려운 문항, 약간 어려운 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 용액의 농도 역시 한 문항이 출제가 됐네요. 전부 다 계산 문항이죠. 그다음에 원자의 세계 파트에서 이제 원자구조 늘 나오는 동위원소 관련 문항이 한 문항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오비탈 두 문항, 그 다음에 주기성 한 문항이 출제가 됐네요. 보통은 여기서 한 5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엔 문항 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다음으로 가시면은 3단원의 5문항인데요. 원래는 사실은 2단원에서 한 문항이 더 나오고 여기서 한 4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었는데, 앞에 게 하나 빠진 대신에 지금 뒤에서 한 문항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이제 화학결합 관련 2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결합의 극성 추론형 문항 한 문항과 그 다음에 분자의 구조와 성질 이제 어떻게 생겼고 극성이냐 무극성이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또 한 문항이 출제가 되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지막 4단원에서 이제 많은 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7문항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마지막에 열애 출입 같은 경우는 사실은 1단원이랑 좀 엮여 있는 건데, 이번에는 좀 열애 출입 비중이 조금 높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다가 박아놨고요. 동첩평원 한 문항, 그 다음에 계산 문항이죠. 자동이원 한 문항, 그리고 중화 반응에서 역시 항상 나오듯이 중화 적정 한 문항과 그 다음에 중화 반응 한 문항 출제가 되었습니다. 산화원은 마찬가지 2년 전부터 계속 틀을 유지를 하고 있죠. 산화원은 반응식 개수 맞추는 문항 한 문항, 그 다음에 금속 반응성 한 문항이 출제가 되었네요. 자, 그래서 이제 각 문항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학식량과 몰. 요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제 20번으로 출제가 됐는데요. 약간의 이제 특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기존에 사실은 화학식량과 몰 같은 경우는, 이번 수능부터는 사실은 거의 혼합기체가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었죠. 몇 년째 지금 혼합기체가 출제가 되고 있었는데, 특이점이 뭐냐면은 원자량을 물어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원자량 물어보는 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악의 축이었어요. 22학년도 수능이었죠. 그거 같은 경우는 원자량을 구하기 위해서 너무 과도한 계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자, 이번에는 원자량을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나다 실린더에 각각 얘네들이 몇 몰씩 있고, 그 다음에 원자수가 몇 개씩 있냐라는 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어떤 분자인지를 맞추는, 그죠? 그냥 그런 단순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실제로 그 숫자도 워낙에 깔끔한 문항이었기 때문에 조금 연습하셨던 분들은 아마 금방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식도 거의 필요 없어요. 실제로 이제 이게 예고가 됐던 거는 사실은 수특에서 비슷한 문항이 있었습니다. 수특에서 이거보다 이제 훨씬 쉬운 문항이었는데, 혼합기체인데 원자량을 안 물어보는 문항이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올해 수특에서. 근데 이제 그걸 받아서 아마 한 것 같은데 매우 쉽게 풀 수 있는 문항 중에 하나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항이 화학 반응식 문항이 출제가 됐는데요. 되게 오랜만에 기체 분해 반응이 출제가 됐는데, 기체 분해고 뭐고 간에 워낙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이거 역시 풀이를 확인을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거의 아이스 테이블이고 뭐고 그냥 쓰지 않아도 그냥 뿅 하고 나올 정도로 상당히 간단한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원자 구조 같은 경우가 사실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작년 수능에서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성자 마이너스 원자 번호 나왔죠. 중성자 마이너스 원자 번호니까 이게 중성자 마이너스 양성자고, 질량수면은 중성자 플러스 양성자죠. 그죠? 그래서 얘를 더해주면은 2 곱하기 중성자 수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여기서 중성자 수의 합은 76이다. 이걸 가지고 얘는 중성자 수가 몇 개구나. 그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A, B, C, D가 누군지 구하는 문제인데요. 거의 쌍둥이 문제입니다. 거의 쌍둥이 문제인 게, 지금 여기서도 지금 질량수니까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 수를 줬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A-B가 지금 중성자와 전자니까 이것도 지금 중성자 마이너스 양성자 수입니다. 똑같죠, 지금?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은 이제 중성자 수를 각각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물어본 게 보면은 1g에 뒤에 들어있는 중성자 수분의
1g의 A에 들어있는 중성자수를 물어보고 있는데 작년 수능 니은 지문에 지금 똑같은 선지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작년 수능을 베꼈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아예 쌍둥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출 열심히 푸신 분들은 이게 뭐야 싶었을 거예요. 이거 뭐 너무 쉬운데? 라는 생각으로 아마 넘기셨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보면 오비탈인데요. 작년, 재작년에 계속해서 이게 나왔습니다. n분의 n 플러스 l 플러스 ml. 재작년에 이게 등장했을 때는 이게 헉 했었죠. 이게 9번인가에 아마 등장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다음에 또 나왔을 때는 이제는 식상해졌죠. 올해 또 내면 아마 욕먹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패턴을 조금 바꾸기는 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n 플러스 l 플러스 ml로 냈네요. 그러니까 분의 n이 아니라 그냥 요것만 쓱 하고 냈는데 실제값으로 냈죠. 그렇죠?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위에 있는 n 플러스 ml분의 1 값을 이제 상대값으로 줘서 가나다라가 누군지를 구하는 좀 간단한 문제였어요. 이제는 이런 문제들도 워낙에 이제 학생들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사실 간단하게 풀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역시 지난해 되게 많이 나왔던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오비탈의 n 플러스 l 중 가장 큰 값에 들어있는 전자수.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n 플러스 l이 가장 큰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작년에 사실 똑같은 자료가 몇 개가 나왔었는데 거의 변형 없이 지금 출제를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식상한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냥 작년 기출을 살짝 변형한 느낌입니다. 역시. 오비탈 파트는 역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3형기 중화 반응에서 이제 중화 적정 문항인데요.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작년 수능이랑 비교를 했을 때 작년 수능이 지금 이렇게 나왔죠. 미리 뭐 예고는 돼 있었지만은 식초 AB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식초 AB가 등장을 하고 퍼센트 농도를 줬고요. 여기서 1g당 질량을 줬으니까. 그리고 밀도 줬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항 그냥 이렇게 푸는 거죠. 몰농도의 B는 그냥 퍼센트 농도 곱하기 밀도의 B다. 밀도의 B다. 이걸 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마지막에 비례식을 써서 푸는 거였어요. 그죠? 뭐 10ml, 25ml 들어갔으니까 뭐 2대 5죠. 들어간 OH-가. 네, 들어간 OH-가 2대 5고, 그 다음에 요거의 B를 대입을 하면 그냥 끝나는 건데. 자, 얘도 지금 마찬가지로 거의 똑같이 출제가 되고 있죠. 자, 분자량 줬고, 밀도 줬습니다. 식초 AB입니다. 그쵸? 그리고 들어간 똑같이 NaOH가 지금 1대 3으로 들어갔다라고 주고 있고, 또 퍼센트 농도 주고 있어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퍼센트 농도 곱하기 밀도가 몰농도의 B다 가지고 푸는 건데 얘도 뭐 거의 작년 수능을 그냥 변형했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냥 쌍둥이 문항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화 반응인데요. 뭐 이거는 뭐 쌍둥이 문항이라고는 못하겠지만은 기조를 유지를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이제 작년 수능에서 중화 반응의 난이도가 엄청나게 내려갔어요. 그 전해, 그 전전해 같은 경우는 중화 반응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는데 작년 수능에서 난이도를 낮춘 방법은 이거였습니다. 액성을 사실상 줍니다. 각각 산성, 중성, 염기성 중 하나이다. 원래는 액성 추론하는 게 상당히 힘든 건데 액성을 그냥 사실상 줘버리고 있고 그 다음에 산 하나, 염기 하나 딱 이렇게 깔끔하게 섞고 있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난이도가 이제 내려가는 건데 작년 수능에서 난이도를 이렇게 낮췄다라고 하면은 역시 지금 동일하게 18번에 출제가 됐는데요. 중화 반응 문항 중에 가장 쉬운 문항이 전체 이온수의 비율 나오는 문항입니다. 전체 이온수의 비율이 나오면 전하량의 합은 0이다. 이거 가지고 상당히 빠르게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는데 풀이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은 사실상 풀이하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중화 반응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너무 쉽게 출제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문항입니다. 지금 18, 19, 20이 지금 전부 다 쉬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화 반응이 이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금속 반응성인데요. 제가 처음에 2년 전에 금속 반응성이 이제 처음으로 출제가 다시 부활해가지고 출제가 됐죠. 그때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게 금속 반응성 난이도가 차근차근 올라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해 금속 반응성 같은 경우는 전하량의 합은 0이다. 전하량이 보존된다. 전하량의 합이 0이 아니라 전하량이 보존된다. 이거 가지고 그냥 몇 초 만에 풀 수 있는 문항이었다라고 하면은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추론을 해야 되는 거였죠. 실제로 이제 옛날 뭐 18학년도나 19학년도 이런 킬러 문항들을 보면은 실제 전체 양이온수를 주면서 각각 몇 개인지 추론을 하는 문제였어요.
전하량의 합은 0이다. 뭐 이것, 전하량이 보존된다. 전하량 계속해서 보존된다. 이런 것도 써야겠지만은, 뭐, 2가랑 1가는 1대2로 반응을 한다. 이런 이제 스킬들도 조금 써야 되는 문제였는데, 자, 이렇게 한번 진화를 했고요. 이번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제 살짝 진화를 한 게 보이는 게 뭐냐면, 역시 똑같이 양이온의 수를 주고는 있습니다. 뭐, 얘랑 거의 비슷하죠. 양이온의 수를 주고는 있는데, 이번에는 좀 이렇게 냈어요. A 수용액에다가 처음에는 B를 넣습니다. 뭐 똑같죠. 간단하죠. 근데 A 혼자 있을 때 한 개고 B를 넣었더니 두 개다. 2가 1가구나. 뭐 간단하죠. 그죠? 전하량 보존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C 이온을 여기다가 붓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생각을 한 거죠, 이게. 그나마 조금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금속을 넣는 게 아니라 금속 이온을 넣는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어처구니 없이 쉬웠던 게 숫자가 너무 깔끔하죠. 1, 2, 3. 이거 뭐 찍어도 맞을 수준입니다. 그죠? B가 지금 2개 있었는데 하나만큼 더 늘었다. 근데 A가 지금 0.1몰 농도 V밀이가 1개죠? 근데 얘도 똑같이 0.1몰 농도 V밀이었으니까 지금 1개를 넣었다라는 건데, 그죠? 1개 넣었더니 1개 생성됐다. C는 2가구나. 그냥 대놓고 주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게 뭐지 하고 당황한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숫자가 너무 깔끔했기 때문에 틀린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약간 유형을 좀 비튼 거는 보이지만은 너무 지금 숫자를 깔끔하게 냈기 때문에 틀린 학생이 거의 없을 것 같은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총평을 한번 해보자면은 좀 심란합니다. 총평을 하기가 되게 이제 심란한데, 일단은 문항 배치 같은 경우는 작년 수능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뭐가 몇 번에 있고 뭐가 몇 번에 있고 이것도 큰 틀에서 변한 게 없고요. 그냥 조금 변한 게 있다면은 원래 주기성이랑 오비탈 합쳐가지고 한 4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었는데 그게 3문항으로 줄었어요. 3문항으로 줄고 3단원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중간 난이도 하나가 빠지고 너무 쉬운 게 하나가 들어가 버리다 보니까 사실은 시간적으로는 사실 여유가 있었던 시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뭐 5분 남았어요, 뭐 7분 남았어요 이런 수험생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당일에도. 뭐 어쨌든 그런 좀 변화가 있었고요. 킬러 문항은 없었습니다. 뭐 준킬러라고 할 수 있는 문항이 몇 개 있지만은 사실은 준킬러라고 하기도 조금 쑥스러웠던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3, 4페이지에 뭐 타임킬러 문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게, 뭐 이를테면은 그래도 이게 뭐지 하면서 2분, 3분 좀 걸리고 좀 계산해야 되는 문항이 지금까지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번 수능 같은 경우는 너무 봤던 문제들, 너무 익숙한 문제들도 많았고 심지어 계산까지 너무 단순했기 때문에 준킬러라고 하기도 좀 쑥스러운 문항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나마 신유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금속 반응성인데, 그걸 제외하면은 사실은 이게 문제를 개발했나, 이게 실제로 이게 만든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이게 그냥 작년 수능이랑 이제 몇 개 가지고 그냥 조금 숫자 변형한 정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너무 심하게 드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계산 깔끔한 건 좋습니다. 당연히 계산이 더러워서 욕먹는 차라리 그냥 계산 좀 깔끔하게 하면서 이런 게 조금 더 낫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였어요. 사실은 9월 평가원이 끝났을 때 사실 당일에 등급컷 예상은 뭐 48, 뭐 이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봤더니 1등급 컷이 50이 나왔었죠. 자, 그렇다라는 거는 우리가 예상한 모집단이 화학 선택자들이 공부를 좀 치는 애들이구나라는 걸 예상을 했었겠죠, 당연히. 그죠? 그렇게 했으면은 사실 미세 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난이도 조절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신유형도 없었고요. 조금 신유형, 뭐 신선한 문제 좀 이런 게 들어갔어야 조금이라도 등급컷이 낮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유형도 없었고, 뭐 변형을 하더라도 너무 똑같이 그냥 숫자 변형 수준에 거친 쌍둥이 문제들이 너무 많았죠, 이번에는. 그것도 뭐 EBS를 연계를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작년 수능 기출에서 너무 가져온 느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난이도가 너무 처참하지 않았나. 실제로 등급컷이 지금 아직 뭐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예상 등급컷이 처참하죠. 1등급 50, 2등급 48. 그러니까 뭐 그냥 하나 틀리면 2등급, 2개 틀리면 3등급, 뭐 나락까지 가는, 실수로 2개 틀렸다 그러면 그냥 바로 그냥 대학이 아니라 재수학원을 등록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지금 문제를 너무 대충 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평가원에서 화학 같은 경우는 뭐 메인과 국영수가 아니라서 그런지 거의 신경을 쓰지 않지 않은 거 아닌가. 그래서 조금 풀면서 화가 났어요. 사실 이거는 화학은 자신 있으니까 그냥 뒤에서부터 풀었는데,
1페이지가 남았는데 제가 10분 이상이 남았다라는 거는 저도 사실 타임어택은 되게 쫄리는 과목 중에 하나인데 1페이지 남기고 10분 이상 남은 거 보고 조금 처참했습니다. 아, 애들도 많이 남았겠구나. 더 쫄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학습 방향을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화학 선택자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하니까 했을 거예요, 아마. 화학을 쉽게 선택을 못하죠. 사실은 지금 공부를 충분히 잘하고 화학이 가장 자신 있어요 하는 학생들도 지금 도망을 가고 있죠. 생명이나 지구과학으로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그냥 사탐 하나를 끼고 있는 지금 현실인데, 그래서 해줄 수 있는 말이 사실은 없습니다. 화학 같은 경우는 버리세요. 화학은 수능에서 선택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물리는 못하겠고요. 지구과학은 뭐 재미없어요. 특히 이제 이과 성향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나는 지구과학 싫은데요. 화생할래요. 뭐 물어할래요. 뭐 이런 학생들이 꽤 있는데 뭐 지금은 사실 많이 줄었죠. 화학 선택자가 지금 거의 반의 반 토막이 났기 때문에 지금 많이 줄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나는 화학이 제일 좋습니다. 나는 그래도 화학이 제일 자신 있습니다. 라는 학생들이 아직 있을 겁니다. 다시 생각하세요. 다른 과목 한번 해보세요. 그냥 지구과학 해보시고요. 사회문화 해보세요. 기분이 좋을 거예요. 화학 푸느니 차라리 그런 거 푸는 게 훨씬 기분이라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제발 다시 생각하세요. 화학 선택하지 마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화학을 하겠다 라는 수험생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과 고집 못 꺾죠. 그래서 분명히 그 고집스러운 학생이 있을 텐데 좋습니다. 그러면 하세요. 그 정도 의지라면 뭘 해도 될 겁니다. 뭘 해도 될 거고요. 대통령이 목표면 대통령도 됩니다. 그 정도 의지라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만 화학을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화학을 진짜로 선택을 했고 내가 1년간 무조건 밀고 나갈 거고 내가 올해 화학에서 실수로 하나 틀려서 2등급 또는 실수로 2개 틀려서 3등급인데 다시 해가지고 내가 1등급을 받겠다라는 학생이 있으면은 나는 굳은 의지가 있다라고 있으면은 하세요. 설마 내년에도 1등급 컷이 50이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진짜 도시락 폭탄 들고 가가지고 평가원 폭파시킬 거예요.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컷이었고 말이 안 되는 문항 출제였기 때문에 진짜로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나는 진짜 폭탄 들고 평가원 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라면 어쨌든 화학 나 무조건 할 거야. 무조건 할 거야. 이런 학생은 하셔도 됩니다. 내년에는 미세 조정이 되겠죠. 단 각오는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런 상황이라면은 화학 선택자 아마 더 줄어들 거예요. 3만 명대 초반 아니면 3만 명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 받기가 조금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6월, 9월 때 분명히 또 이 새끼들 너무 잘하네 라고 하면서 미세 조정을 하겠죠. 난이도가 분명히 더욱더 올라갈 겁니다. 그거 각오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화학을 선택한 분들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시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기출문제 최소 3번에서 5번 5회독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해설지 풀이처럼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 걸 만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문항 하나를 풀 때 이렇게 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러면 더 빠를 것 같은데 이러면서 자기만의 풀이를 개발을 하세요. 그러면서 완벽하게 체화를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연계교재 볼 필요 없습니다. 연계교재 안 보셔도 돼요. 철저하게 기출 분석하면서 가시면 만약에 올해 같은 경향성이 유지가 된다면 철저하게 기출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차라리 변형을 해보세요. 이렇게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다가 이런 걸 넣어보면은 이 문제랑 이 문제랑 합치면은 조금 더 재밌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조금 공부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화학 점수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은 하는데요. 자, 화학을 선택을 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학생들이 몇 분이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진심으로 화학을 선택하고 1년을 또 버티는 수험생들을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